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에임메드에 새로 와서 저희 회사 원래 B2B 중심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B2B2C로 확장하려는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누움 같은 경우에는 B2C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B2B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만나는,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누움이 굉장히 이제 핵심을 꿰뚫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뭐 앱, 그다음에 이거 뭐 모바일로 뭐 다 되고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디지털에 굉장히 꽂혀 있어. 근데 누움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휴먼 코치가 있었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해주고 뭔가 UX가 너무 뛰어나고 뭔가 사용자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이 헬스케어라는 것은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면하고 모바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움이라는 회사는 과감하게 그 휴먼 코치라는 거, 그럼 남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네 모바일 무슨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라면서 무슨 사람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냐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누움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원래 누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다가 막 엄청 먼 길을 돌아왔는데 약간 원래 있던 질문을 조금 해보게 되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움이 지금의 세계적인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회사가 이제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회사를 조인해가지고 지난 한 거의 4-5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스타트업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 얼마나 끈기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집중력을 보이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 그 집중의 결과가 이제 휴먼 코칭과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또 저희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저희 경영진과 또 팀을 보면 정말 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그걸 어떻게 비용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저희는 해법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찾았다고 보고요. 그 어떤 해법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이 재미없는 헬스케어 제품을 더 오래 쓰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오래 쓰게 하는 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용자들이 저한테 얼마나 돈을 오랫동안 잘 지불해서 쓰게 만들 것이냐거든요. 혹시 목표가 있으셨어요? 최소 얼마 동안 이상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오래는 아닐 것 같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잡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분 저희 이제 문화가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컬처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미국에서는 14일 체험 제품을 팔거든요. 그러면 14일 동안 체험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정기 결제를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환불해주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머니백이라는 프로그램을 팔지만 우리나라 제외한 모든 전 세계에서는 이제 체험 상품을 팝니다.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써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첫 3일이 제일 크겠죠. 3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실험을 14일을 다 개선하자가 아니라 첫 3일에 대해서만 뭐 한번 해보자. 그럼 3일차 리텐션부터 개선시키고 그럼 그게 좀 개선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또 7일차 가고 14일차 가고 실제 구매 전환율까지 보고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저희가 퍼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각 단계별로 이거를 세그먼트를 나눠서 그 안에서 막 해결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체 퍼넬에서의 그 시너지가 실제 지표로 나오고 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에 딱 J커브를 어느 순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멸렬한 게 이거를 한 번이라도 개선을 멈추면 지표가 떨어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스타트업밖에 못해요. 대기업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스타트업에서 사람들 진짜 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막 미친듯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서 이거를 파인 튜닝을 안 하면 이제 성장세가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오히려 그걸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이 실험이 돌아가는 그 하나의 어떤 일종의 단위를 더 이제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이게 그 김치원 원장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누움의 자문이셨으니까 어디 공공기관이나 어디 뭐
병원에서 눔과 같은 앱을 만들려고 할 때 절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드시는 이유가 그 눔의 뭐 예를 들면 창업한 이후로 그 매주 업데이트를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네네. 방금 말씀하시는 뭐 그로스 해킹이든 린 뭐 이런 것이 해가지고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스타트업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대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도 배우는 게 요즘 뭐 디지털 신약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디지털 신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아직까지는 FDA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FDA 승인 받으면 글로벌 뭐 블록버스터 제약 뭐 신약 나오듯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다음 단계에 복병이 숨어 있는 게 리텐션이거든요. 네, 써야죠. 네. 네. 왜냐면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리임버스를 해주려면 써야 이거를 비용을 주는데 임상 효과는 좋은데 안 쓰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쓰게 만드는 부분이 이제 역량이 또 하나의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다 의료인이다 보니까 의료인으로서 효과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품을 사용자들이 더 쓰게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UX 전문가나 또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계속 맨땅에 헤딩하고 맞아가면서 배운 그 노하우가 이제 그 부분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다 네. 보니 그렇게 시장에서 잘 살아남은 제품들 또는 시장에서 잘 살아남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또는 병원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이제 B2B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뭐 핏빛 막 좀 유명해지고 뭐 이제 23andMe에서 막 뿌리고 한 2013, 14년도 막 난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2015년도 막 투자 정점 찍었다가 이제 한동안은 데스밸리가 있었죠. 그때 이제 한창 붐이 일었을 때 대부분 기업에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필립스 같은 회사들이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1년 굴려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도 한국에선 대기업들이 많이 직접 하죠.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부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 외부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다행히 이제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마 직접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점점 그래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저희 지금 기존에 밖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협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제 페이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또는 병원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뭐 메이오병원 같은 데가 왜 투자까지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서 쓰자 이런 굉장히 사실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결국에 어떻게 오래 쓰게 할 거냐, 어떻게 지속 사용성을 늘릴 거냐 그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막 그 얻어맞고 계속 그 반복적인 경험을 하시면 배운 약간 매직 포뮬라가 결국에 휴먼 코칭과 AI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코칭만 적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휴먼 코칭과 AI의 결합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이제 보통 얘기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 뭐 루닛이나 뷰노에서 하는 것처럼 뭐 신경망이나 뭐 저희 딥러닝 기술을 막 해서 그냥 무조건 막 때려 넣어가지고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인공지능의 컨셉인 룰 엔진을 기반으로 우선 하되 이제 최근에 그런 컴포넌트를 더해가고 있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엄청 저희가 말하는 팬시한 인공지능이냐고 보면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분을 해서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게 하고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최대한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조합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좀 더 제품 위주로 그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사 기록을 했을 때 그 즉각적인 피드백은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대로 나가죠. 그리고 휴먼 코치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그냥 다 휴먼 코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휴먼 코치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휴먼 코치가 개입을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생각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서요. 일단 코칭할 때 다 문자로만 텍스트 기반으로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코치가 평균 350명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350개의 카톡창을 띄워놓는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딱딱딱 꽂아주고요. 그러면은 코치 입장에서는 스마트 인박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오늘 뭐 일 다 하니까 다 메시지 보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 그 제품적인 측면, UX적인 측면에서 뭐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네.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하거나 또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태스크의 중요성 또 그거를 이제 코치의 프레퍼런스나 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긴급도를 잘 반영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룸 제품 뭐 3년 전에 쓴 거랑 지금 쓴 거랑 앱은 뭐 좀 예뻐지고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이 많은 기술들은 다 백엔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중국에서 앱 보고 뺏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좋고 네. 그게 결국 코치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늘려주니까 네. 소비자 한 사람당의 코칭 비용, 그러니까 코치 인건비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물론 지금 파는 제품도 뭐 엄청 싼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흑자를 만들어내는 그 비용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제 코스트 절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약간 헬스케어 비즈니스에서 사실은 정말 제일 핵심 하나만 꼽으라면 결국 비용 절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의료 비용 절감. 의료 비용 절감이죠. 네. 근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결국 인건비인 네.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중에 어떻게 하면 의사를 한 번이라도 덜 보게 할 거냐가 의료비 절감에 사실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휴먼 코칭을 통해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뭐 공감이라든지 또 아직까지도 맞춤형 목표 설정이 그게 알고리즘 하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이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정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춤형 목표 설정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사람이 하고요. 나머지 뭐 리마인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인터랙션 그리고 각 코치별로 저희가 메시지를 쓰다 보면 그 코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 엔진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안을 해줍니다. 너 이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 보내려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코치는 개별 코치에 맞게. 코치가 그거를 컨펌해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쓰다 보면 본인이 많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떠 있으면 매번 새로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최적화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코치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